그 뭐 썩은 내, 어물전, 비린내. 비린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각이 발달한 본인처럼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좀 경고 사이렌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100% 부패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 근데 실제로 그런 시그널이 있는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재명 대통령 억울할 것 같다라는 게 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저희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청기백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대통령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쵸.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유시민 작가 사실 친문도 많이 있어요. 권혁기 많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도 하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네. 아니 네.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빼고 구성을 합니까? 그렇죠. 여기 다 겹치는데 그럼요.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멸칭 뭐 문조텔레 있었을 때 저도 그 멸칭에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처음에 뭐 밈처럼 돌길래 근데 저는 그 멸칭을 찬성해서 쓴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할까 이제 이렇게 쓰다가 저도 그 다음부터는 안 써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근데 물론 정책적 과거의 부동산 정책 과오는 있죠. 네. 그 공간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전면 부정하고 전 정부랑 떼낸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 인권, 평화. 예. 예, 그 정신에 따라 사는 거에서 그리고 사람 빤합니다. 예, 빤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부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다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 정부에 또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 100% 잘합니까? 그리고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당연하죠. 예, 의제 설정을 해야 된다. 당장 지금 제일 의심을 품고 있는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게 7말 8초 얘기했죠. 7말 8초 얘기했고 8월 5일 그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락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고 그 다음에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검사들은 수사 못하고 네. 그죠? 그리고 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다 하고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한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분명하게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범죄자가 확실한 단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든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비판할 게 없겠죠. 근데 저는 예. 그 유 작가가 이제 그 논지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보시면 이 얘기를 유 작가가 언제 처음 말하냐면 보안사건 관련해서 봉욱 전 민정수석하고 정성호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때려요. 그게 1월 20일쯤이에요. 네. 예. 조국혁신당 합당 발표하고 나서 그 즈음에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별세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오거든요. 제가 그 시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네. 유시민 작가가 지금 말하는 게 이 흐름이 뭘까? 그래서 어떤 추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제 종이에 쫙 써보고 기록을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보안사건에 관한 이제 약간 워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검찰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서 뭐 한 굉장히 길게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그날 보안사건 문제는 물론 입법 예고도 했고 작년부터 쭉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일인데 유시민 작가가 보안사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합당과 보안사건 문제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좋든 싫든 간에 그건 양 정당의 선택일 수 있는데 당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투표해서. 합당하고 보안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보안사건은 네. 당정청의 문제예요. 네. 민주당 여당 내부의 문제라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전면 폐지를 주장하죠. 근데 각 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좋든 싫든 간에 국민의힘도 입장이 있고
조국혁신당 입장이 있고 개혁신당도 입장이 있고 진보당도 입장이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야당의 입장이 있다면 그 야당을 다 얘기하든가. 근데 왜 보안사건 얘기하다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얘기하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매번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다스베이더 나왔을 때도 자기가 이 이상현상을 처음으로 이 정권에 느꼈던 게 뭐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 합당이 무산됐다. 네. 두 번째는 평택을 선거를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랑 보안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사건을 다루려면 보안사건만 쭉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합당을 여기다 얻는 거는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죠. 보안사건은 이 사람에게 명분이 아닐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네. 이걸 명분으로 네. 조국혁신당이 지금 보안사건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잖아요. 당원 당규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1호가 검찰개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걸 명분으로 걸고 사실 저 끝단의 목적은 합당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말을 계속 하니까요. 연관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다 후보자들이 네.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송영길 대표는 좀 그 세목 반대 그쵸. 예, 인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 둘 다 지금 합당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김민수 후보는 3대 원칙을 얘기했죠. 네. 첫 번째 합당을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물어봐라. 네. 이 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합의하면 당명은 바꾸지 않고 네. 이제 흡수합당의 표현 안 쓰는데 네.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네. 다만 민주당 당명을 바꾸고 1대1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 당명을 유지하면서 당대당 통합은 불가하고 그렇죠. 형식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 흡수합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이런 3대 정도. 원칙이에요. 예.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는 조건부 합당인데 예. 반대로 말하면 첫 번째 민주당 당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변수는 뭐냐면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합당에 찬성한 가정하고. 근데 조국혁신당도 합당할 뜻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신장식 후보를 그렇죠.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자강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유시민 작가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희도 인터뷰를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모호하다. 왜 그 보안수사권 폐지면 보안수사권 폐지만 그 이야기하지 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이제 섞어서 하느냐 착종시키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신 그리고 것 하나 같습니다. 더 김어준 씨도 계속 후보들 나오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 나오든 송영길 전 대표 나오든 전당대회에서 인터뷰하잖아요. 네. 정청래 후보 나오든 네. 평택을 하고 그 후보하는 거 계속 물어봅니다. 합당했으면 네. 그러니까 합당했더라면 평택을 이기지 않았을까요? 합당 마무리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합당 어떻게 할게요? 계속 합당 질문해요. 아니 정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정주 기자는 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거는 각 정당의 네, 판단의 몫이다. 각 정당의 판단이죠. 네.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있어요. 각 정당의 판단인데 저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조국 대표 작년에 8월에 출소하고 나서 10월 13일인가 조선일보 인터뷰합니다. 네. 그때 합당 물어봐요. 단칼에 끊어요. 음. 그 단칼에 끊는 근거가 뭐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영세 상인이고 스타트업이다. 음. 근데 우리는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는 법, 네.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토지공개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합칠 수 없는 이유는 이 우리만의 색채의 이런 어떤 공약들이 있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합당하자고 하는 거는 정당 민주주의 위배된다. 그렇게 하면서 합당을 거절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배되죠. 그때는 맞고 왜 지금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감옥에서 출소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정주 기자도 취재한 내용 많이 알고 있을 네. 거고 뭐 저도 취재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거고 그런 제안이 온 거고 그 제안이 온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 제가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네. 이 합당 비사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풀 스토리를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께 한 30분 정도 쫙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해와 억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인공이 1, 2, 3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고 어떻게 된 거고 제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해 없도록 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나온 것만 말씀드려요. 제 요지는 뭐냐면 네. 10월에는 합당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에서 물어봐요. 합당에 대한 압력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핵심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양당이 서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 전당대회가 끝나야 될 것 같고 우리 작가님 53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세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네. 제가 1분 마무리하면 네. 몇 초 마무리.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합당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스탠스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그때는 안 한다고 단칼에 끊었다가 지금 또 변한 거예요. 근데 변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지금 조국혁신당도 제가 취재해 보면 합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자강론이라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제가 요거 왜 말씀드리면 평택 때 평택을 선거할 때 뭐가 있었냐면 네. 요거 10초 말씀드리면 네. 광주에서 그 호남에서 배수진 후보 재보궐선 광산에 후보 냈었잖아요. 배수진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선거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평택을도 재선거였고 광주도 이제 보궐선거였잖아요. 동시에 후보가 나오는데 조국 대표는 평택에서 뭐라냐면 내가 당선되면 통합과 연대를 주도하겠다고 해요. 통합은 합당이죠. 연대는 당의 연대를 말한 거고 민주당과의 두 개를 다 포석을 깝니다. 합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다.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건 합당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배수진 후보는 뭐냐면 호남의 매기가 되겠대요. 매기는 뭐죠? 견제하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당선돼서 쳐봐요. 배수진 후보는 만약에 합당하면 탈당해야겠네요. 그러면 매기 역할 한다며요. 그럼 배수진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은 야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하니까 호남에서 당신이 매기 역할로 견제해달라고 표 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추진하면 배수진 후보는 탈당해야죠. 그 메시지가 엇갈린 거예요. 당내에서 메시지가 당연하죠. 왔다 갔다 한다. 네,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그래서 평택을 선거 때 그 선거 당시만 봐도 내가 보니까 조국혁신당 저격수가 저기 이정주 기자네. 아니 저는 이 모순점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메시지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네. 대표는 통합과 연대를 열어놨고 네. 후보는 매기 역할하면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도 안 해도 뭐 당대 당 후보라고 뽑아놔서 당선되니까 탈당해가지고 의장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정치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논의할 게 너무나 네. 많고 이거를 이게 단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다. 조국혁신당 내부의 의견 먼저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네. 다른 당에다가 뭐 민주당이 먼저 우리한테 제안했는데 뭐 혼란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전에 조국혁신당의 메시지 먼저 통일을 시키고 와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무슨 뭐 조국혁신당 대변인 최근에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이제 자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왜냐하면은 그게 일방의 주장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지금 양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합당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각자 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조율된 형태로 나와서 뭐 당대당 통합을 하든 뭐 흡수합당을 하든 어떤 형태든 그것은 정치 협상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합당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뭐 단독 후보인 것 같아요. 신장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강이 먼저다라는 입장인 것 그래서 지금은 뭐 각자가 이제 자기들끼리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나중에 종합이 되면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에서 과거의 선거 때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58분이야. 우리 오세훈 얘기해야 돼. 유시민 작가가 외부 확장을 하면서 왜 조국당하고 합당은 못하냐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못한 거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진보도 못 품냐 이 얘기를 한 건데 못 품은 게 아니라 노선이 조국혁신당 자체가 매기하겠다고 했다가 통합하겠다 했다가 갈팡질팡하면 그 탓을 조국혁신당에 먼저 물어봐야지. 네. 왜 품지 못했냐고 민주당 탓을 하면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멘트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는 이거는 것이 분명히 모순이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치평론하는 우리 이정주 기자의 판단이다.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